상대적으로 초등학교나 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입시에 대한 부담이 덜하기 때문에 지식의 지평, 지식의 토대를 확장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어렸을 때 했던 게 오래 가요. 그리고 어렸을 때 생각을 확장해두고 여러 가지 블랭크를 머릿속에 남겨둔 게 답이 없는 것들, 내지는 지금 당장 답을 내릴 수 없는 것들을 블랭크 지식이라고 하는데, 그런 블랭크들을 머릿속에 많이 놔두면 나중에 새로운 지식이 들어올 때마다 그것들이 서로 연결이 되면서 그거였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역사를 공부하거나 아니면 다른 부분을 공부하더라도 공부에 팁을 주세요라고 한다면 기본적인 개념들에 대한 학습이 확실하게 되어 있어야 맥락을 이해할 수 있어요. 이 말은 기본적인 학습을 잘 해야 공부가 훨씬 재미있어진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학부생들한테도 마찬가지고, 아니면 뭐 저희 딸한테 조언을 할 때도 그냥 참고서를 주마간산처럼 읽지 말고 그 맥락을 파악하기 좀 더 깊이 봐라. 그래야 머릿속에 그 사건들 간의 유기성이 들어오면서 오래 가고 깊이 가고 훨씬 더 잘 이해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교과서나 아니면 참고서 같은 어떤 단편적인 지식들이 나열되어 있는 그런 책을 읽는 것보다, 만약에 제 책을 읽는다면 훨씬 더 깊이 있고 어떤 사건과 사건의 관계가 어떻게 유기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는가, 그리고 이런 결론을 어떻게 도출할 수 있었는가에 대한 이해가 훨씬 더 쉽게 이루어질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 책이 가지고 있는 강점이랄까, 그런 거는 아무래도 제가 이제 역사학에 몸을 담고 있는 학자이기 때문에 학계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최신의 연구 성과까지 반영해서 영화 속에서 다루어지고 있는 역사적 소재들을 좀 더 깊이 있게 다루고 있다. 그런 점이 장점으로 꼽힐 수 있겠고, 그다음에 교과서나 아니면 참고서 같은 어떤 단편적인 지식들이 나열되어 있는 그런 책을 읽는 것보다, 만약에 제 책을 읽는다면 훨씬 더 깊이 있고 어떤 사건과 사건의 관계가 어떻게 유기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는가, 그리고 이런 결론을 어떻게 도출할 수 있었는가에 대한 이해가 훨씬 더 쉽게 이루어질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역사라는 게 우리는 몇 년에 뭐가 일어났다, 또 누가 어떤 사건을 일으켰다, 누가 역모를 일으켰다, 이런 사실들만 단편적으로 알고 있지만, 사실 그 단편적인 사실보다 왜 일으켰는지, 그 사건이 왜 일어났는지, 얘가 얘를 왜 때렸는지, 왜 죽였는지, 이런 사실들이 훨씬 더 재미있고, 그런 사건들을 접했을 때 그 말이 드디어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 어떤 말이냐면 역사는 과거와 현재의 대화이다 라는 말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동학 농민 운동을 요즘 운동이라는 말로 표현하지만 사료는 아주 분명하게 난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변고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당시의 사람들은 그것을 난이라고 표현을 했다면, 오늘날의 우리의 눈으로 봤을 때는 이게 운동인 거죠. 그리고 묘청의 서경 천도 운동도 단재 신채호는 일제시대 때 그게 어떤 민족주의의 발로로 보고 운동이라고 표현했지만, 고려시대 당시에서는 그냥 난이었어요. 변고였던 거죠. 그래서 오늘날 학계에서는 운동이라는 표현을 쓰는 사람도 있지만, 서경 천도 운동에 대해서 난이라는 말도 꽤 종종 쓰이는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 안에 사건들이 어떤 배경하에서 일어났는지, 누구와 누구의 인적관계가 얽혀서 이런 결론에 도달했는지를 좀 더 살펴본다면, 참고서를 읽거나 아니면 교과서를 읽는 것보다 훨씬 더 흥미롭게 역사를 접하실 수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 제 책이 조금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공부는 평생 해야 되는 건데, 시쳇말로 이런 말이 있어요. 대학교 4학년은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알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석사 졸업생은 자기 논문 주제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알고 있고, 이제 박사 졸업생이 되면 내가 아무것도 모른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라는 말이 있거든요. 근데 정말 공부는 하면 할수록, 그다음에 이제 사료는 보면 볼수록 그 무게에 짓눌립니다. 내가 도대체 어디까지 알고 있는, 내가 뭘 알고 있기는 한 건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대신에 이제 공부를 오래 하고 이제 깊이 하게 되면 아주 재미있어서 하게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좋습니다. 내가 어디까지 모르는가를 아주 명확하게 알 수 있어요. 이거는 공부하시는 분들은 다 이해를 하실 것 같은 말인데, 예전에 되게 재미있는 이야기 중에 이제 굉장히 유명한 서울대 교수님이 계시는데 경제사를 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경제사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리고 우리는 이제 오랫동안 공부를 하고, 이제 내가 하고 있는 연구가 굉장히 사회의 한 단면을 보는 것 뿐이라는 사실을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학생들이 뭐가 어떻게 됐어요? 라고 물어보면 그 교수님이 맨날 난 잘 모르겠는데?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강의평가에 그 교수는 뭐만 물어보면 다 모른다고 한다. 막 이렇게 나왔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사람들이 간과하는 게 있어요. 내가 모르는 것과 네가 모르는 것은 완전 다른 차원의 문제다. 예를 들어서 뭐 곱셈 나눗셈을 한다 하더라도 초등학교 1학년이 나 잘 못해요 하는 거 하고 뭐 고등학생이 저 곱셈 잘 못해요 하는 거는 천양지차잖아요. 그런 거거든요. 지식 앞에서는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것들이 이제 학자가 갖추어야 할 소양이라고 할 수 있다고 본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공부하게 되는 동력이 재미거든요. 역사를 공부하거나 아니면 다른 부분을 공부하더라도 공부에 팁을 주세요라고 한다면 조금 더 깊이 봐라라고 얘기를 해주고 싶습니다. 그렇다고 암기가 필요 없다는 말은 아니에요. 모든 공부의 기본은 단순 지식의 암기이거든요. 수학을 잘하려도 일단 숫자를 알아야 되고 기호의 의미를 알아야 되는 것처럼 그런 것들은 사람들이 암기라고 생각하지 않잖아요.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역사를 하든 아니면 다른 과목을 공부를 하든 기본적인 개념들에 대한 학습이 확실하게 되어 있어야 맥락을 이해할 수 있어요. 이 말은 기본적인 학습을 잘 해야 공부가 훨씬 재미있어진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학부생들한테도 마찬가지고 아니면 뭐 저희 딸한테 조언을 할 때도 그냥 참고서를 주마간산처럼 읽지 말고 그 맥락을 파악하기 좀 더 깊이 봐라. 그래야 머릿속에 그 사건들 간의 유기성이 들어오면서 오래 가고 깊이 가고 훨씬 더 잘 이해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우리나라 같은 교육 현실에서 공부를 깊이 해라, 내지는 뭐 책을 더 봐라, 맥락을 이해해라 이런 말을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이상적인 말일 수도 있겠지만 요즘 뭐 초등학교나 중고등학교 선생님들 만나 보면 깊이 있는 교육을 하거나 맥락 있는 그 교육을 굉장히 하고 싶어 하시거든요. 실제로 현장에서도 그렇게 많이 적용을 하고 계시는 것 같고. 상대적으로 초등학교나 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입시에 대한 부담이 덜 하기 때문에 그런 어떤 개인의 어떤 지식의 지평, 지식의 토대를 확장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어렸을 때 했던 게 오래 가요. 그리고 어렸을 때 생각을 확장해 두고 여러 가지 블랭크를 머릿속에 남겨둔 게 답이 없는 것들, 내지는 지금 당장 답을 내릴 수 없는 것들을 블랭크 지식이라고 하는데 그런 블랭크들을 머릿속에 많이 놔두면 나중에 새로운 지식이 들어올 때마다 그것들이 서로 연결이 되면서 아, 그거였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그게 온고지신입니다. 온고지신이라는 게 옛 것을 배워서 새 것을 한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 그런 말이 아니라 온고지신은 옛날에 내가 배웠던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새로운 뜻을 계속 발견하는 거거든요. 그런 거를 하기 위해서는 어려서부터 좀 더 깊이 있고 맥락 있는 공부를 하는 것이 좋다. 그것을 공부라고 생각하지 말고 그런 식의 활동을 해보는 것이 좋다. 제 책에 보면 그러니까 영화와 사료를 같이 다루고 그 사이에 있는 어떤 역사적인 맥락을 얘기하고 있지만 제가 그 안에서 유물이나 아니면 어떤 장소들도 꽤 많이 소개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디 갔을 때 그 장소의 역사성을 자기도 모르게 생각할 수 있게 되겠죠. 박물관에 가서 뭘 보더라도 이거 그때 봤던 그건데 그러면 이건 이것과 연결이 되나? 그럼 뭐도 보러 가야지. 이런 식으로 생각이 점점 확장됩니다. 어떤 흥미는 내가 가지고 있어서 생기는 게 아니라 내가 알고 있기 때문에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초등학교나 중학교 때 비교적 좀 한가할 때 좀 더 깊이 있고 맥락 있는 공부를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결과적으로는 개인의 인생이 굉장히 길잖아요. 아주 단편적인 지식만 학습하게 된다면 한참 인생을 살아가는 어떤 중간에 자신에게 닥쳐오는 공허감을 감당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런 어떤 본인을 살펴보고 인간 사회에 대한 어떤 안목을 기를 수 있는 통찰력을 기를 수 있는 그런 바탕은 어렸을 때
부모들 간의 소통, 그 다음에 책을 읽는 과정에서 내가 모르는 지식 속으로 맥락 있게 들어가는 방법들을 통해서 습득이 되는 거거든요. 저는 이제 대학에서도 이제 학생들을 가리키고 이제 가끔 특강을 통해서도 대중들에게 이제 역사 관련한 강연을 할 기회들이 가끔씩 있는데 뭐랄까 되게 얇다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사람들이 흥미도 많고 막 이런데 그 지식이 너무 얇아서 그게 들어가는데 한계가 있고 재미에도 한계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얇게 많이 알아야 여기저기 가가지고 막 이렇게 아는 척도 할 수 있고 시험도 볼 수 있고 점수도 딸 수 있고 뭐 이런데 그런 식의 공부는 저는 굉장히 한계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역사를 공부해야 하는 이유 중에 하나도 그 역사적인 사실을 알기 위해서 공부를 하는 게 아니거든요. 뭐 임진왜란이 1592년, 뭐 무슨 검색 엔진을 잠깐 때려보면 정말 0.1초 만에 툭 튀어나올 수 있는 그런 지식이기 때문에 시험에 나오는 그런 단편적인 지식들보다는 그 역사 사료나 역사 스토리 안에 들어있는 이야기를 깊게 봤을 때 훨씬 더 현장감 있고 재미있고 흥미롭게 역사를 접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공부를 한다고 했을 때 우리나라는 모든 그 공부나 학습이 기승전 대학 입시로 이어지기 때문에 마치 블랙홀처럼 학습이 막 그걸 다 빨아들이고 있지만 실제로 그런 식의 단편적인 지식이 개인의 역량을 키워주는 데는 대단히 한계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대학에서 뭐 교양 강의를 하던 아니면 전공 강의를 하던 좁은 주제를 굉장히 깊게 강의하는 편이에요. 바닥까지 쓸을 수 있도록. 그렇게 했을 때 훨씬 더 생생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사회의 문제, 그 당시에 겪었던 그들의 어떤 삶이 더 현실감 있게 다가오거든요. 근데 그게 시간의 차이는 있지만 모든 뭐랄까 권력이나 사회에서 일어나는 현상들의 바탕이 인간의 욕망이라는 점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면 1000년 전에 일어났던 일이나 지금 일어났던 일이나 크게 본질적인 부분에선 차이가 없거든요. 근데 그거를 뭐 676년의 삼국 통일, 그다음에 뭐 1592년에 임진왜란 이런 식의 그 단편적인 지식들로 받아들이게 되면 맥락은 사라지고 학습만 남는다는 거죠. 대학 입시나 뭐 당장의 시험 이런 것들보다는 궁극적으로 우리 집 인문학이라는 시리즈의 이름처럼 본인의 삶과 그다음에 재미있는 인생에 훨씬 더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